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뉴스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020년 2월 9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글 관련한 기사 가운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첫 소식 전하기 전에 사실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이런 걸 누가 보실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뜻밖의 좀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정재환의 한글 뉴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양평 양수리 광주 중부면 창지 개명당한 동네 이름 바꾼다. 예, 일단 이제 창지 개명. 예, 우리가 이제 창씨 개명에는 익숙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땅 이름까지 바꿨다는 얘기죠. 이 지명까지도. 여기 기사를 보면요. 경기도 안성시의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일중면이다. 이곳은 원래 죽산군, 남일, 남이, 북일, 북이, 제촌면 등 5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죽산군은 1895년까지 인근 군현들을 관할하던 죽산부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죽산부, 죽산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죽산군을 없앴다. 없애버렸네요. 예. 대신 이들 지역을 안성군으로 편입시킨 뒤 죽일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곧 민원이 제기됐다. 죽일이라는 명칭이 욕 같다는 지적이었다. 예. 죽일면. 예. 하긴 좀 욕 같네요. 예. 그런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때는 이제 뭐든지 시비를 걸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논란이 되자 죽일면은 3년 뒤 일중면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죽산부가 죽일면이 됐다가 이게 일중면이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로 인해서 원래 우리 그 땅 이름까지도 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네요. 여기 기사 보면요. 이제 순수 우리말 지명, 이게 또 이제 한자어로 바뀐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의 옛 이름은 두물머리다. 그렇죠. 이제 여기가 그 북한강이 흘러내려오고 남한강이 또 흘러내려오다가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물이 만난다 해가지고 이제 두물머리라고 원래 이제 했던 건데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하지만 일본은 두 양의 머리수를 써서 양수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양수리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름들도 이제 다시 우리 이름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말 토파보기 버려지는 말 살아나는 말인데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네, 아주 예쁜 소녀 사진이 있고요. 여기 종이를 붙여놨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포스트잇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종이에 찌지라고 써놨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이미양 교수님이 쓰신 글이네요. 조별 활동과 발표는 요즘 대학에서 흔한 풍경이다. 지식을 나누면서 더 나은 의견을 찾아가는데 이러한 의견 수렴에 쓰이는 특수종이가 있다.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접착제가 붙은 메모지다.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 종이의 이름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종종 묻는다. 선생님,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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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잇. 예,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 포스트잇 많이 쓰시죠? 예, 바로 이제 그 포스트잇,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학생들이 묻는다는 건데요. 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만든 포스트잇을 국어 어문 규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설명해도 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상품명이다. 새로 등장한 물건이라 우리말 이름이 없었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포스트잇이 한낱 상품명에 불과하다면 고유명사로 대체하기 전에 이러한 사물을 두루 부를 우리말을 찾아봐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좀 너무 많이 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명사 같은 것은 사실 좀 대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컴퓨터라든가, 뭐 지금 이 모니터라든가, 화면 그래도 되는 건데, 사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우스. 이건 제가 옛날에 이거 마우스로 하지 말고 이거 쥐돌이로 합시다. 이런 거 운동도 했었는데, 보급이 잘 안 됐어요. 예. 쥐돌이도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대체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 포스트잇은 이게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고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요 상품의 그 이름입니다. 상품명.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답을 제시하고 계세요. 사전에 찌지라는 말이 나온다.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을 표하기 위하여 글을 써서 붙이는 좁은 종이 쪽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마치 글을 읽던 선비가 어느 곳에다가 임시로 종이를 붙여놓는 장면이 떠오르는 듯하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그 종이의 쓰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소설에 쓰인 사례 단 하나가 소개될 뿐 인터넷에서 그 용례조차 검색되지 않는다. 가방 안에 책상 위에 두고 이를 매일 편하게 쓰면서도 그 이름을 알아보는 것은 불편해하니 참 모순적이다. 네, 정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예, 임양 교수님. 앞으로는 이게 포스트잇 이거 쓰지 말고 우리가 이게 찌지, 거기다가는 좀 찌지를 붙여라. 이렇게 찌지에다가 좀 그 내용을 적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책상에 붙여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되겠네요. 예.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일보네요. 사라지는 지역의 말 지역어 종합정보에 모은다는 기사인데요. 2004년부터 사라져가는 지역의 언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어를 조사해온 국어원이 그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지역어 종합정보 누리집을 개통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역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사투리, 방언을 뜻하는 거죠. 지역어는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로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 자원이지만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표준어 중심으로 그 언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어를 안 쓰게 되죠. 1936년에 그 조선어학회가 이 조선어 이 표준말을 사정한 이후에 이제 계속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준말 때문에 그 지역어가 죽었다, 사투리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또 이 표준말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너무 다양한 말을 쓰니까 이게 이제 언어가 그 통일이 안 되고 이제 이 소통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표준말을 하나 정해서야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 조선어학회도 이 표준말 사정을 하면서 이 지역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말모이를 영화 말모이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 조선어학회가 지역의 말을 수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만큼 지역어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만은 이 표준말을 하나 정해야 되는 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지역어는 살아있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예. 여기 이제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잠자리라는 그 표준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도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거죠. 강원도에서는 이제 고추잠자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냥 잠자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앞에다 이 고추를 붙여서 고추잠자리 이렇게 했던 거고,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고치틀기라고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고치틀기 그러면 이게 이 누에고치가 연상이 되고, 그래서 무슨 시를 뽑아서 트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잠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경상남도인데 또 이제 곤돌이라는 말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안에서도 또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남아리도 있고 남자리도 있는데, 여기만 해도 10개인데 지금 여기 번호가 7번까지 가요. 그러면은 62개네요. 그러니까
표준말은 잠자리입니다만은 이 잠자리를 가리키는 그 지역어가 62개나 된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워낙 다른 이런 그 지역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서로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표준말 잠자리를 이제 쓰게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역어를 우리가 과연 그럼 일상에서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있겠죠. 지역분들이 만나서 야 옛날에 우리 저 틀기 많이 잡았는데 어렸을 때 그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특히 이제 이 글을 쓰실 때, 뭐 이 소설을 쓴다든가 또 뭐 수필, 시 같은 거 쓸 때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살려 쓰면 말이죠. 그러면은 지역어가 되살아나고 또 보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한글문화연대에서 이제 방송 신문 보도의 외국어 남용 개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고요. 요 앞에 이제 지금 이 팻말이 하나 있는데 베리어 프리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배려가 없으니 배려 프리존인데. 그러니까 이제 배려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게 배리어 프리전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외국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영어인데 이것을 과연 누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배리어 프리는 문턱 없는 또는 이제 무장벽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데이케어 센터 노인 주간 보호소, 푸드뱅크 먹거리 나눔터, 호스피스 임종 간호, 임종 간호사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바우처 이용권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지역사회 통합 돌봄, 먹거리 나눔터, 임종 간호 이런 거 좀 어색하지 않냐? 그럼요.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처음부터 익숙한 건 없어요. 친한 친구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자꾸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친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거 베리어 프리, 커뮤니티 케어, 데이케어 센터, 푸드뱅크, 호스피스, 바우처, 물론 이제 요즘에 영어 공부들 열심히 하죠. 학생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배려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 푸드뱅크나 호스피스, 바우처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그 기관, 특히 이제 정부나 지자체 이런 데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먹거리 나눔터로 바꾸고 노인 주간 보호소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야 자연히 우리가 그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 어떤 기관에서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